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S&P 5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S&P 500은 뭐 레버리지 상품이 없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없겠습니까? S&P 500도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한 배수로 그대로 추종하게 설계한 ETF가 SPY, 뭐 일명 스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양의 두 배수로 추종하게 만든 게 SSO, 양의 3배수로 추정하게 만든 게 UPRO, 일명 UPRO라고도 하죠. 제가 수익률 참고하시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한 배수로 추정하는 SOXX도 같이 넣어봤는데,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SPY가 109%, SSO가 274%, UPRO가 438%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SSO는 2배라면서 왜 274%가 나왔죠? 274%면 2.5배가 넘는데 얼핏 봐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간별로 수익률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일일 수익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리 개념 아시잖아요. 원금과 이자 개념이 커지면 눈덩이 효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적으로 상승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연속 하락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 손실률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작년 코로나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S&P 500이 정말 다 좋은데 5년 수익률이 109%면 아마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적인 수익률일 겁니다. 이 정도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긴 솔직히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자산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이 정도 수익률만 해도 솔직히 굉장한 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금이 몇백 또는 몇천 정도밖에 안 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젊으신 분들은 평생을 죽어라 일해야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5년 동안 110% 정도 수익률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코인을 하기도 그렇고 잡주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S&P 500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을 2배 또는 레버리지로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나마 잡주나 코인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무조건 이거는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는 게요, S&P 500이라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데 단지 2배로 베팅하느냐 3배로 베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족보도 없는, 이게 뭐하는 기업인지도 잘 모르고 언제 상장 폐지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잡주에 한 배수로 투자하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세계 최고의 지수인 S&P 500에 2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게 위험할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S&P 500이라는 지수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폭락장이 올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장기 우상향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든가 마이너스 90%라든가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리스크는 더 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2배수로 추정하는 SSO나 3배수로 추정하는 U프로가 오히려 반전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제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SOXX 수익률이 349%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SOXX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한 배수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잘 보시면 2배 레버리지인 SSO와 거의 흐름이 비슷하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노란색 라인이 3배수인 U프로인데 얘는 확실히 한눈에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의외로 2배수인 SSO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3배는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나는 100%다 날려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일부 추천을 드리지, 일반적으로는 제가 3배수는 잘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하는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올렸다시피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지만, 남들에게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종목이
바로 3배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언급할 때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계좌가 녹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제가 고지를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지만 개인적으로는 3배 레버리지는 정말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고 S&P 500 지수라면 2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한 배수로 추종하는 SOXX가 흰색 이제 라인인데 349% 수익률이 나왔고요. S&P 500을 2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 SSO는 주황색 라인이고 약 수익률이 274%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5년간 흐름을 잘 보시면 정말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2020년 초까지도 거의 비슷했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한 배수인 SOXX가 2배 레버리지인 SSO보다 변동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S&P 500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한 배수인 SPY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 라인이거든요. 정말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그리고 느리게 우상향하고 있죠. 자, 변동성이 작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S&P 500 지수가 예를 들면 오늘 0.2%밖에 안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럼 0.2% 올랐으면 2배 레버리지는 0.4% 오를 것이고 3배 레버리지인 6%는 0.6%가 오르겠죠. 만약에 S&P 500이 1% 오르면 SSO는 2%, 6%는 3%가 오를 겁니다. 테슬라는 어제 하루에 13%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아니고 그냥 테슬라 개별 종목이요. 근데 여러분들 S&P 500이 13% 오르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하루아침에 12%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역시 개별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오히려 웬만한 잘 나가는 개별 종목보다 S&P 500은 변동성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무조건 위험하다, 하락장에서 망한다, 이런 거부감을 미리부터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3대 지수의 3년 차트인데 3대 지수라 함은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입니다. 저는 지금 3대 지수 중 하나인 S&P 5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 3년 동안 흐름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S&P 500은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을 보면 500개 종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까 애플이 6.9%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3%, 아마존 3.6%, 테슬라 2.2%, 알파벳 A와 C를 합쳐서 약 4.2%로 투자가 됩니다. 알파벳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약 2%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대장주인 엔비디아 1.9%, 버크셔 해서웨이 1.3%,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16%,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이 약 30% 비중으로 투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490개 기업이 70%를 나눠 가진다는 소리인데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소수점 단위로 가겠죠. 0.1%, 0.01%, 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잘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기업을 합쳐서 100%로 투자가 되고 이것을 평균 내서 지수화시킨 게 S&P 500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약 35%, 경기순환주가 15.5%,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금융과 관련된 종목이 약 13.6%, 헬스케어 12.7%,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 8.6%, 그 다음에 경기 비순환주,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종목입니다. 5.3%로 투자가 되고 있고 에너지 관련주 약 3%,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고 해서 이거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공공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약 2.4%로 투자가 되고 있고 원자재 2.3%, 통신이 약 1.2%, 이렇게 상위 10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역시 기술주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기술주 비중이 60%가 살짝 넘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특성상 비중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익률도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QQQ에 비해서 SPY는 변동성도 작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지수 자체가 이렇게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인 SSO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년 차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차트 보시면 S&P 500 지수를 한 배수로 추정한 SPY 109%, 2배 레버리지인 SSO는 약 274%, 3배 레버리지인 U-는 438%,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 배 지수인 SOXX 349%.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U-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땅굴을 팠었고 SSO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SPY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레버리지의 최대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왔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수익률이 나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장기적으로 아마 수익률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급 폭락장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큰 폭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폭락장이 온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엄청나게 많이 깎이겠죠. 따라서 최악의 폭락장에서도 내가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분들만 애초에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고, 난 자신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아예 레버리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 확신이 있어서 오히려 폭락장이 오면 더 줍줍할 거다. 그리고 나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을 거고 그냥 다 날려도 상관없을 만한 금액으로 과감하게 한번 베팅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투자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대박난다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폭락장에서 손절할 거고 누구는 폭락장에서 더 줍줍을 해서 상승장 때 더 큰 수익을 노릴 겁니다.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단정 지을 수 없고 레버리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